사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보면 완전 거래되기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투세는 톨게이트에서 이제 통행료 받는 건데 비포장 도로에 그걸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아직 아닌데 갑자기 폐지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론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결국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네, 9월 국내 증시를 본다 그러면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와 혹시 모멘텀이 없는지 또한 전략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가요 지금 9월의 저주다라고 해서 9월 증시 굉장히 좀 안 좋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금투세 얘기를 빠짐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금투세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 금투세가 우리 국내 주식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워낙 이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이제 미국 뭐 경기 침체나 뭐 여러 악재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보면 완전 거래되기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당시에는 전 대표였죠. 그때만 해도 유예 쪽에 좀 발언에 좀 무게가 실려서 그럼 유예될 수도 있겠구나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대표가 또 이번에 되시고 나서 진성준 이제 정책위원장 그대로 또 이제 연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진성준 의원이 워낙 금투세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결국 더 신임을 했다는 거, 이거 금투세 그대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또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유예나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그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잖아요. 이걸 차라리 1억으로 늘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유예나 폐지가 아닌 거죠.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들렸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이유 없이 막 그냥 쭉쭉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한국은 못 오르고, 미국 빠진 난 더 빠지고. 그런데 이 내려갈 때 보통 급 나가면 거래량이 터지는데 거래도 안 나와요. 그냥 거래가 마른 상태로 살 사람은 없고 그냥 관망하는데 나는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게 최근 한 2, 3주간 펼쳐졌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포장도로 또 얘기를 좀 꺼내셨죠.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금투세는 톨게이트에서 이제 통행료 받는 건데 비포장 도로에 그걸 받으면 어떡하냐.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아직 아닌데 미국은 고속도로니까 받아도 된다 이건데, 이제 그런 논리를, 근데 굉장히 비유가 적절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상법 개정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좀 주주환원이 제대로 안 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왜 세금만 먼저 거두려고 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일반 주식 투자분들의 또 지지도 되게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 폐지 얘기가 이소영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민주당 내에서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또 뭐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예 가능성이 조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폐지 쪽으로 이미 당론을 다 정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예냐 폐지냐를 어쨌든 한두 달 안에는 결정을 내야 되고,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론이나 약간의 분위기는 어쨌든 금투세 시행 쪽에서 약간 유예 쪽으로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우리 염승환 이사님처럼 전문가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룹에서는 슬쩍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냥 뭐 그룹이라기보다는요. 저는 뭐 그룹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저 혼자 거의 일을 하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유예나 폐지 될 것 같아요. 유예나 폐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일이 커져 버렸어요. 맞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지금 며칠 만에 민주당 내에서 조용하던 분들이 갑자기 폐지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유예하자, 폐지하자.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론을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좀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행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몇 년 전에 이미 결정됐던 법이잖아요. 여야 합의해서 하기로 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 된다. 그 취지에 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뭐 어느 나라는 다 그렇게 하니까. 다만 이 법이라는 거는 저는 민의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안 맞으면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그게 결국엔 정치잖아요. 정치가 서로 타협하는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환경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합니다. 세금 매길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저는 진성준 의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워낙 던져놓은 게 크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계속 좀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설득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좀 생각을 바꿀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나왔을 때 당시에도 여러 이제 채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본인 주식시장 되게 잘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 증시 충분히 이것만 고치면 5천 간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어쨌든 대표가 되셨는데 갑자기 그걸 알면서도 세금 매기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2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약간 시간은 있는데 어쨌든 한두 달 안에는 조금씩 기류가 바뀌면서 저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워낙 이게 또 방송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중에도 관심 없던 분들도 이거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걸 이제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여론으로도 지금 어쨌든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해졌어요. 사실 예전에 초반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좀 비슷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여론조사에도 확실히 폐지 쪽이 또 우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유예나 폐지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년 전에도 유예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거의 12월 거의 말 돼서 결론이 났어요. 계속 시간 끌다가 12월 말 다 돼가지고 이제 결국엔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네, 왜냐하면 2년 후에 만약 유예된다고 뜨고 2년 하겠죠. 2년 후에 또 해야 돼요. 정말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그냥 할 거면 폐지를 이번 준비가 안 됐으니.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걸 받아들일 조건이 되면 법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근데 폐지했다고 또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예보다도 어쨌든 폐지를 해서 먼저 할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 놔야죠. 그 다음에 하란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고속도로. 이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지수 4천, 5천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해라. 그건 뭐 누가 반대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갔으면 벌써 5천 넘었어요.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 박스피잖아요. 지금 몇 년 내내.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코스닥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수익률이. 전쟁 난 국가보다 더 빠져버렸어요. 이게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면 뭐 때문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금투세 문제는 지금 특히 코스닥 시장에 상당한 지금 문제를 주고 있는 건 명확한 그러다 것 보니까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식이 계속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국내 장에 보면은 일단 금투세 이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금리 인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어떻게 또 우리나라 좀 종목에 대해서 투자의 전략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원래 호재입니다. 사실 호재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로는 금리 내려가면 기업들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인데, 왜 이렇게 좀 증시가 금리 인하 막상 한다고 하니까 흔들리냐면 혹시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안 좋거든요. 기업 실적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 경기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진짜로.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도 보면 그 금융회사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년도 경기 좀 안 좋을 거란 또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갈팡질팡해요. 어떤 데이터는 경기 침체는 아닌데 어떤 데이터는 또 보면 경기 침체 같고, 이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미국이 너무나 그동안 경기 좋았던 거 맞거든요. 그게 정상화되는 건데 이게 정상화되는 건지 침체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 미국의 GDP를 봐도
지금 전망이 2%에서 2.5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 넘는데 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0. 몇 %나 마이너스 되면 이제 침체라고 보는 거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분기마다 2% 이렇게 성장해 준다면 그건 분명히 침체 아닌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하는 것도 경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물가 때문에 한다고 보거든요. 물가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아지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들이 계속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금리 인하가 호재로 좀 잘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게 한 몇 달 후에는 이게 증명이 되면 금리 인하 효과는 9월부터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죠. 보통 금리 인하 효과가 4에서 6개월 후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그런 경제 지표까지 큰 문제가 없으면 또 랠리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보통 금리 인하하면 어쨌든 주식시장이 되게 우호적이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유가까지 폭락하잖아요. 유가 빠지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다 비용이에요. 원유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원유가 안 나는 국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정유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그게 다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근데 지금 유가 빠지는 것도 금리랑 똑같아요.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다고 보잖아요. 지금 중국 수요도나.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해요. 경기 침체가 먼저 이게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몇 달 후 지나고 나면 다 효과가 생기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제가 반도체 주가랑, 저도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반도체 주가랑 금리랑 유가랑 반대로 가요. 유가 떨어졌을 때 반도체가 괜찮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결국 이런 이제 우리나라 같이 비용이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 국가들은 금리나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 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 비용이 또 줄어들어요. 그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진짜 망가지는 거 아닌데? 이것만 좀 검증할 시간만 조금 몇 달만 지나주면 저는 금리나 유가 하락, 달러 하락의 효과가 이제 3중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장이, 저는 뭐 연말이 될지 뭐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장이 나올 거라고 결국엔 봐요. 그 타임에 금투세는 계속 간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금투세가 안 돼야 폐지돼야죠. 유예되거나. 그 조건은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겠습니까? 다 떠나는데.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조건하에서는 네. 지금 우울한 장세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제 윤승환 이사님이 주셨던 다양한 전략들 잘 고려하셔서 좋은 투자 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